매일 아침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느낌으로 깨어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게으르거나 동기부여되지 않거나 실패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이 게으르지 않는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방금 길을 잃었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왜 이 느낌의 심오한 진실을 풀어줄 것입니다. 왜 그것이 게으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 방향 및 의미에서 더 깊은 단절을 탐구합니다. 이 여정이 끝날 무렵 당신은 자신을 재발견하고 내면의 불꽃을 재조정하기 위해 강력한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최종 실현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철학, 심리학 및 시대를 초월한 지혜가 수렴하기 위해 수렴하는 인간 경험의 깊이로 여행을 시작합시다. 우리는 함께 인생의 도전을 탐색하고 의심의 순간의 명확성을 찾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권한을 부여하는 진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게으르라고 부를 때 당신은 정말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종종 가치가 있는 가치와 생산성을 바쁘게 동일시하도록 배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유형의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으면 사회는 우리가 실패하거나 뒤처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의 가치에 대한 정직한 척도입니까? 카이점은 한번 말했다. 외부를 보는 사람, 꿈. 이 아이디어는 심오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공과 검증의 외부적 측정에 너무 집중할 때 우리가 진정한 성취를 향해 우리를 안내하는 내부 나침반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가 붙어 있거나 정체된 느낌을 느낄 때 우리가 항상 노력이나 징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프로젝트, 꿈 또는 간단한 아이디어에 영감을 주는 시간에 대해 생각합니다. 인간의 성장, 이 상태로 이동하려면 잃어버리거나 동기가 없다는 느낌이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전환의 징후입니다. 오래된 패턴과 신념이 더 이상 당신에게 봉사하지 않을 때의 모임과 새로운 사람들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지만 이러한 과도기 기간은 가장 변혁적인 삶의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피했습니까? 너무 압도적이거나 불확실하거나 달성할 수 없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떤 꿈이나 욕구를 밀어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지의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게으른 것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묻힌 바로 그 꿈은 당신의 목적과 열정을 재발견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철학자 소렌 키르케가르는 광대하고 익숙하지 않은 풍경에서 방황하는 것과 비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관찰하고 반영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미묘한 징후, 즉 땅의 평신도, 태양의 움직임 또는 당신을 앞으로 길로 향하게 하는 물소리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대답은 종종 우리가 직면하기가 너무 두려워하는 조용한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과도한 세계에서 침묵과 고요함은 거의 부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함께 앉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음, 방해 요소 및 끝없는 과제로 하루를 채웁니다. 그러나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명확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여전히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외부 소음을 조용하고 안쪽으로 돌리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의 속삭임,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느낌이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불러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 단절의 순간이 당신의 마음과 영혼이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을 재평가하도록 촉구하는 방법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좌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장이며 더 깊고 확실한 자신의 버전과 일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역사를 통해 가장 위대한 사상가와 제작자들은 길을 잃은 기간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명백한 비활동으로 며칠 또는 몇 주를 보내며 단순히 관찰, 스케치 또는 고민을 할 것입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그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조용한 시기는 그의 창조적 인천재가 인큐베이션되어 세상을 바꿀 돌파구로 이어질 때였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정체 기간을 실패의 표시보다는 여정에서 필요한 단계로 재구성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간이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일시중지, 반영 및 재발견할 의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계속하면서 우리는 이 단절의 더 깊은 뿌리를 탐구하고 내면의 목적과 다시 연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단계를 발견할 것입니다. 자신과 잠재력을 보는 방식을 재정의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실현이 앞서 나가기 때문에 나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이 단절의 뿌리에 더 깊이 빠져들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잃어버린 느낌을 받습니까? 대답은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조절되었는지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성공을 위한 청사진을 전달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안정된 직업을 얻고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은퇴합니다. 이러한 이정표는 구조를 제공할 수 있지만 더 깊은 질문을 다루지 않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살 폼이 아닌 걸 저술한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토르 프랑클의 말을 고려하십시오. 그는 삶은 상황에 따라 견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미와 목적의 부족에 의해서만 참을 수 없다고 썼다. 프랑클의 작품은 목적의식이 없으면 가장 특권이 있는 삶조차도 공허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의미로 가득 찬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지탱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면 당신이 주어진 청사진이 더 이상 당신과 공명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 사회적 이정표 중 일부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성취되지 않은 느낌이 들거나 그들에게 도달하고 이것이 당신을 실패하게 한다는 생각을 내면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근본적인 문제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행동과 더 깊은 가치 사이의 점렬이 부족합니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 창의성, 연결, 성장, 기여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 자신의 핵심 가치를 식별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삶의 기초입니다. 그들 없이는 쉽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 창의성, 연결, 성장, 기여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 자신의 핵심 가치를 식별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삶의 기초입니다. 그들 없이는 나침반 없이 삶을 방황하는 것처럼 목적을 취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다. 심리적으로 이 잃어버린 상태는 연구자들이 실존적 좌절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의미에 대한 필요성에 맞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은 불만족스러운 느낌입니다. 이 좌절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자아이며 당신의 삶과 우선순위를 재평가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시 길을 찾기 시작합니까?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직관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느낌에 맞서 싸우는 것은 절망감을 심화시킵니다. 대신 그들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인간 경험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단계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조차도 불확실성과 의심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붙어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은 이러한 감정을 심판 대신 호기심으로 대면하려는 의지입니다. 당신의 삶을 광대하고 미지의 바다로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땅이 보이지 않는 표류를 느낄 수 있지만 선원들이 별을 탐색하기 위해 별을 의존하는 것처럼 직감, 열정 및 가치와 같은 내부 도구가 있습니다. 도전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즉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도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자아와 다시 연결하기 위한 강력한 관행은 저널링입니다. 판단 없이 생각, 두려움 및 꿈을 접어두십시오. 잠재의식이 자유롭게 말하게 하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패턴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다른 관행은 마음챙김입니다. 명상을 통해 또는 단순히 당신의 생각과 조용히 앉아있든 고요함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 내성의 순간은 일상생활의 소음으로 익사하는 통찰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외부 비교를 버리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와 현대문화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한 선별된 이미지로 우리를 끊임없이 폭격합니다. 당신이 고군분투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알아냈다고 믿는 함정에 빠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스냅샷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불확실성과 의심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탐구할 때 이것을 고려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표준으로 자신을 측정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자신의 독특한 여행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점이나 실패로 보는 바로 그 일이 실제로 육성되기를 기다리는 감점이라면 어떨까요? 인생의 계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반영합시다. 자연이 성장, 수확, 부패 및 갱신의 순환을 통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썩거나 휴식의 계절에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과 정체성이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서두르거나 피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는 초라는 개념이 있으며 이는 행동을 위한 옳고 적절한 순간을 나타냅니다. 연대기 시간과 달리 chod는 정렬되고 의미 있는 느낌을 주는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끼면 대규모 도약을 위한 올바른 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신 연대선 시간과 달리 행동을 위한 올바른 또는 적절한 순간을 말하는 통찰력을 모으고 당신의 철을 육성할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느낌이 들 때 그것은 대규모 도약을 위한 올바른 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신 통찰력을 모으고 내면의 세계를 육성하며 올바른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하면서 우리는 당신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재정렬하고 잃어버린 느낌을 극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특정한 행동을 탐구합니다. 이 단계는 로드맵을 자신에게 돌려보내고 원하는 동기와 방향을 재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심오한 시련, 즉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련은 여전히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인정하고 왜 잃어버린 느낌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므로 이제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변화를 강요하거나 당신이 아닌 것이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당신을 다시 안내하는 작고 의미 있는 단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최초이자 가장 혁신적인 행동 중 하나는 당신의 열정과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 어떤 활동이 시간을 잃게 합니까? 이것들은 종종 당신 안에 불을 피우는 것들입니다. 열정이 항상 시끄럽거나 웅장한 것은 아닙니다. 퍼즐을 풀기 위한 만족, 원의 평화 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흥분과 같이 조용할 수 있습니다. 열쇠는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재발견하려면 기념비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심리학자 미하리 칙센테미아리가 소개한 흐름의 개념을 가져옵니다. 흐름은 시간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당신이 완전히 존재하는 활동에 완전히 몰입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당신을 데려오는 활동을 찾는 것은 잃어버린 느낌과 싸우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순간들은 인생의 외부 업적 이상의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완전히 참여한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목표를 재정리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느낌이 들면 장기적인 사고를 피하고 압도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목적 없는 패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목표는 단단하거나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방향 감각을 제공하는 마커입니다. 다음 주 또는 달 안에 달성할 수 있는 작고 의미 있는 목표 중 하나를 식별하여 시작하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을 흥미롭게 하는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승리는 건축 운동량을 추진하여 앞으로의 경로가 불분명해지더라도 진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자기 동정심의 중요성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자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가혹한 비평가이며 불가능한 표준을 유지하고 모든 지각된 실패에 대해 스스로를 쫓아냅니다. 그러나 불교 교사 틴 낫 하니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동정심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 그 투쟁은 성장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다른 사람만큼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친한 친구에게 제공할 것과 같은 이해와 격려로 자신을 대하면 인생이 어떻게 변할 것입니까? 실패가 아니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길을 잃는 순간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다른 변형적 관행은 감사입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끼면 인생에서 빠지거나 잘못된 것에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감사는 당신의 관점을 바꾸어 이미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풍요를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매일 감사하는 3가지를 기록하는 것만 간단하더라도 매일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연습은 당신의 두뇌를 와이어를 다시 긍정적인 것을 알아차리고 탄력성을 키우고 삶과의 더 큰 관계를 촉진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립은 잃어버린 느낌을 증폭시켜 더 큰 그림을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당신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친구, 가족 또는 멘토에게 연락하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두려움을 그들과 공유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투쟁에 직면했는지 놀랄 것입니다. 때로는 단순히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강력한 안락함과 동기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의 역할을 다루겠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목적을 재발견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마비시켜봤던 패턴으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안락지대 밖에서 스텝을 밟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 당신이 성장 직전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을 피하는 대신에 기대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과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점점 두려움에 직면한 보상은 위험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가히 요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서 논의한 계절의 아이디어를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느낌이라면 겨울철의 고요함과 성차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은 끝이 아닙니다. 봄이 되기 전에 필요한 단계인 준비 시간입니다. 이번 시즌이 지나갈 것이라고 믿고,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더 강하게, 더 현명하며 더 강하게 등장할 것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성공을 거두기 전에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 롤링. 그녀는 록 보톰에 있었습니다. 실직자, 끝을 만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호모는 그녀의 삶을 바꿀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록 보톰은 내 인생을 재건한 견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여정은 동일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칙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린 느낌은 끝이 아닙니다. 재건, 재발견 및 재배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계속하면서 우리는 당신이 자신과 자신의 위치를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최종적이고 가장 강력한 실현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의 중심에 다가가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장 심오한 진실에 직면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실현은 모든 것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자신, 우선순위 및 미래를 재정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상태입니다. 지금은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잃어버린 것은 종종 변형의 선구자입니다. 숲의 은유를 고려하십시오. 당신이 숲속의 깊은 곳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볼 수 없다면 압도적인 느낌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숲은 가능성으로 살아있습니다.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새로운 경로, 빛이 끊어지는 숨겨진 계간, 그리고 생태계가 성장과 생명을 가진 생태계. 숲에서 길을 잃으면 잠시 멈추고 주변 환경을 자세히 바라보고 잃어버린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본능과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가능성,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새로운 길, 빛이 끊어지는 숨겨진 계간, 그리고 성장과 생명으로 생태계가 가득합니다. 숲에서 길을 잃으면 잠시 멈추고 주변 환경을 면밀히 바라보고 본능과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인생에서 길을 잃는 것은 내면의 나침반을 재발견하라는 초대입니다. 이 경험을 탐색하는 가장 힘든 방법 중 하나는 호기심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질문을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호기심은 도전을 기회로 바꾸어 성장의 디딤돌로 장애물을 재구성합니다. 목적의 아이디어를 다시 방문합시다. 많은 사람들은 목적이 웅장하고 애매모호하며 단일 생명을 정의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목적지가 아니라 연습이라면 어떨까요? 매일 작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재배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빅토르 프랑클은 목적이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 반응하기로 선택한 방법입니다. 일상생활을 보면서 시작하십시오. 어떤 작은 행위가 당신에게 성취나 기쁨을 가져오는가? 아마도 그것은 친구를 돕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심지어 자신을 돌보는 것일 것입니다. 이 순간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종합적으로 그들은 의미 있는 삶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네 작고 의도적인 행동에 집중하면 한 번에 한 단계씩 방향 감각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삶을 일련의 실험으로 보는 것입니다. 길을 잃으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이 없고 배울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험적인 사고방식을 채택하면 완벽의 압력 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거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안락지대를 벗어나든 상관없이 이를 공명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이제 최종적이고 가장 강력한 실현을 다루겠습니다. 당신은 생각만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진실은 깊이 당신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의심 또는 사회적 기대에 묻힐 수 있지만 당신이 그들을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실현은 책임을 되찾기 때문에 해방적이고 도전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신뢰하고 직관을 듣고 길이 완전히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동을 취하도록 요청합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위대한 여행은 단일 단계로 시작하여 종종 불확실성으로 취해집니다. 미지의 영토를 매핑한 탐험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창조한 혁신가, 그리고 엄청난 도전을 극복하는 일상적인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끝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공유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고 용기와 호기심으로 미지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려는 의지였습니다. 이 여정을 반영하면서 시인 마리 오리베르 말을 고려하십시오. 이 질문은 당신의 이야기의 소유권을 가져오라는 초대입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을 위해 그것을 살 수 없으며 성공이나 행복에 대한 다른 사람의 정의는 당신 자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당신의 차례입니다.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명확성이 등장할 수 있는 고요함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열정, 가치 및 직관과 다시 연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걸을 때의 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신뢰하면서 대담한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며 당신의 삶을 자신의 용어로 재정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떠나기 위해 당신은 당신의 열정, 가치 및 직관과 다시 연결되거나 걸을 때 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믿고 대담한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용어로 당신의 삶을 재정의할 기회입니다. 당신은 게으르거나 동기부여되지 않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간이며 용기와 탄력성으로 존재의 복잡성을 탐색합니다. 이 순간은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명확성, 목적의 성취가 당신의 손이 닿는 방식으로 당신을 형성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여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